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이제 3, 4학년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3, 4학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석학입니다. 실해석학인데, 이 실해석학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교사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물론 함수열, 함수항 급수 이쪽 파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석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극한의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고, 함수의 극한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의 극한 문제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열의 수렴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 수열의 수렴성 문제가 급수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연속성 문제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연속성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둘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의 연속성과 균등 연속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코시열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문제는 코시열에 관련된 내용 이외에 과연 이 함수가 균등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는 것, 즉 균등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 균등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하는 것, 이런 판정하는 문제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판정법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도함수, 적분, 이상적분의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미적분학에서도 이상적분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해석학하고 우리가 미적분학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로 보셔야 되냐면, 미적분학은 캘큘러스를 해서 어떤 그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초점을 두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해석학은 함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상적분의 문제가 나오면 미적분학에서는 이상적분의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실해석학에서는 이상적분의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분이 가능한지를 판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공부하실 때 미적분학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미적분학은 알고리즘 중심이고 해석학은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관점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 리만 적분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우리가 리만 적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다음에 리만 적분이 가능하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핵심 이론이 되는, 즉 부정적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정적분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중심이 돼야 되겠고, 도함수는 최근의 시험 문제는 뭐까지 나오냐면 도함수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나와요. 과거에는 응용에 중심을 뒀다면 최근에는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응용까지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도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은 앞에서 말한 함수의 극한과 연계시켜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응용 문제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로피탈의 정리라든지 테일러의 정리라든지 스페셜한 매크로니의 정리라든지 하는 형태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뭐 매년 적게는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쯤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죠. 참고로 해석학의 문제는 세 문항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내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표를 내가 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이제 우리가 위계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하튼 이 내용들이 나올 때 균등 연속을 판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3학년과 4학년은 공부 방법이 좀 달랐으면 합니다. 그래서 3학년은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일일이 검증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 중심의 공부보다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냐면 그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의 특징은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을 증명하시오가 아니라 이 내용들에 나와 있는 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실 때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막 공부하고 증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 풀고 했는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책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하고 그 이론을 이해하는 필요한 예제를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면 교사임용 시험은 그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이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나와 있는 증명 다 하고 책에 나와 있는 정리들을 다 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잘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해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정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제 3학년은 그런 식의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4학년은 아마 공부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약간 이제 떨어져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4학년 학생들한테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냥 정리를 증명했다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체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실제 실전에서 시험을 아마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상 수학의 문제인데, 위상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냐면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상적 성질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본다면 위상적 동형이 주어져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성질들을 연구하는 걸 우리가 위상적 성질을 공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상적 성질이란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유계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위상적 성질들 중에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 교사임용 시험은 최근에는 누가 뭐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위상 수학은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위상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이 위상을 구성하는 원소를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합니까? 열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열린 집합은 이런 겁니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냐면 열린 집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위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저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점을 중심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국수기저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능력, 이 찾아내는 능력이 곧 무엇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부풀려서 얘기한다면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위상수학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위상수학이 두문항 6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뭐래든 간에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집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기저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기저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서 기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위상 자체가 기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저를 구할 수 있으면 기저를 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저라고 하는 것은 선형대수학과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선형대수학에서의 생성의 개념인데, 이 기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성의 개념으로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 나가는 거,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거, 이것이 핵심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열린 집합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열린 집합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 열린 집합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출제위원이 이미 머릿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부분 기저를 만들고 나서 부분 기저로부터 위상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분 기저로부터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부분 기저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분 기저를 찾는 것은 되게 어렵고 또 별로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은 이미 머릿속에서 부분 기저를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주로 집합이 유한 집합일 때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유한 집합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X가 유한 집합일 때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작은, 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작다라는 말이 없는데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이 유한일 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다른 거는 보시지 말고 점 A,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B, B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건데 이때 이거는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두 개의 위상으로부터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부분 기저로 만드는 거죠. 얘를 두 개 것을 부분 기저로 만들어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위상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때는 이거로부터 이거를 만들 때는 뭔가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A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B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가 주어지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특징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점을 중심으로 두 개의 위상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통상적으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구분이 돼요. 점을 중심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위상 두 개를부터 만들어냈다 그랬을 때 이 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초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분석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무엇이 되냐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원래 이제 오리지널 방법인데 무엇을 통해서 기저로부터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니, 잘못 썼습니다. 기저로부터가 아니라 거리 공간으로부터 위상을 만들어내 나가는 거예요. 거리 공간으로부터 위상을 만들어내 나갈 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거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거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는데 이때 이 거리 개념은 뭐 전통적으로 유클리드 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클리드 거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유클리드 거리가 아닌 또 다른 정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아마 집합적인 것보다는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점을 중심으로 거리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상 속에서 열린 집합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기저 또는 국소기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열린 집합을 이해하려면 기저나 국소기저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추상수학이에요. 추상수학이기 때문에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거리 개념이 도입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적 사고, 그러니까 리얼라인상 유클리드 거리에 관련된 그 개념만 이해하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추상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려면 이것들에 관련된 위상의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열린 집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있냐면 브루바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거의 모든 책들이 위상은 열린 집합으로도 출발하는데 브루바키 같은 경우는 닫힌 집합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닫힌 집합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조적으로 폐집합이라고도 하죠. 닫힌 집합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닫힌 집합의 성질을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개념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런 거죠. 연계시켜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상의 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바깥으로 어떻게 표출해낼 것이냐,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질문지는 어떻게 낼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질문지는 연속의 개념, 분리공간의 개념, 연결공간의 개념, 상공간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만들 때 이 내용들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이제 그 기술적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저기서 말하는 상공간. 이때 상공간은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또 무엇과 연계시켜서 연결성의 문제와 연계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강의할 때도 늘 얘기를 합니다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를 연속사상임을 분석하는 거라고 주어진다라면 이론에 맞춰서 분석하시면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주어질 수 있냐면 연속함수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그거로부터 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치역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연속사상의 개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것을 질문을 던졌다. 아, 그렇다면 그 문제는 바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연결 성분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연결 성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연결 성분이라는 것을, 이것도 일종의 동치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치류 문제가 되는데, 이 연결 성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어떨 때는 연결 성분이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들은 대체로 쉬워요. 쉬운데 이 연결 성분이 어려운 문제들도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연결성을 자꾸 연습해 보시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장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 중에서 무엇과 또 하나가 되냐면, 위상수학과 실해석학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실해석학은 유클리트 거리 공간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위상수학은 일반적으로 유클리트 거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유클리트 거리는 그 하나의 스페셜한 모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학에서 성립했던 내용, 일반적으로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유일하다는데 위상에서는 유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한값의 문제, 극한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보장되려면 어느 공간에 있을까요? 그랬을 때 제1 가상 공간이라든지 T2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해석학에서 얘기했던 것과의 상호 호환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과 호환성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학년은 일일이 검증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4학년 같은 경우는 검증에 핵심을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거기서 나와 있는 정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이 정리의 뜻이 무슨 뜻인지, 정리가 시사하는 바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꼭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 내가 다른 과목은 잘 말을 안 하는데 위상수학만큼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좋은 위상, 이런 위상들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러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이런 위상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이 기출문제는 여러 군데서 이제 사이트로 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내가 쓴 카이 전공수학이라는 책에도 그 카이 기출문제집 같은 데도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고, 그 사이트로 가서 교육과정평가원에 나온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위상수학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린 집합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모델의 최고는 다른 거는 몰라도 기출문제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건 3학년, 4학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라. 이것이 위상수학에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위상수학에서는 이게 뭐가 잠깐 잘못됐는데요. 배터리가 빠져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위상수학에서는 연속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런 공간들이 얻어지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제시한 위상적 동형, 연속, 거리 공간, 분리 공간, 컴팩트 공간, 연결 공간, 상공간, 상대 공간, 연결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저 문제는 하여튼간 기승전 열린 집합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 하나하나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근본적으로 위상적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지는 여기서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열린 집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위상수학의 핵심 이론은 열린 집합이다. 그 다음에 열린 집합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기출문제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것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함수로는 내가 무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얘가 오늘따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자, 이 복수함수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원래는 복소수를 정의어로 갖는 것과 해석학을 실수를 정의어로 갖는 것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거고, 복수함수론도 마찬가지로 추상수학의 관점인데, 이 문제들은 복수함수론과 실해석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보다 실해석학과의 차이점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통상적으로 6점 정도가 나옵니다. 두 문항.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봐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과 연계시켜 보는 것이 좋냐면,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한 것, 즉 해석함수와 조화공액을 찾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핵심 이론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누가 뭐래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복소 적분인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도 증명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 문제는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 계산법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가 되고,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체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체의 정리, 그 다음에 리우빌레의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우빌레 정리가 나온다 그러면 리우빌레 정리 이렇게 증명 보시지 말고, 이 리우빌레 정리가 과거에는 유계라는 것과 정함수 또는 해석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초점을 뒀는데, 이 정함수를 검증하는 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로 유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물어봅니다. 유계에 초점을 두고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데 유계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만으로는 이게 유계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리우빌레의 정리를 적용시켜주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리우빌레 정리만 막 공부하시지 말고 리우빌레 정리를 공부하면서 리우빌레 정리에 대체적으로 유계성에 초점을 두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근에 나오는 게 리우빌레 정리의 원래 이제 배경적 지식이 됩니다만, 절대값 정리.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 그 다음에 0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절대값 함수의 최소값 문제들도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 네 가지 포인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런트 급수와 테일러의 급수 문제들도 이제 체크가 되는데, 보통 로런트 급수에 대한 문제가 복소 적분, 코시의 적분 공식의 이제 중요한 이론이 돼서 로런트 급수를 보게 되는데, 요즘은 로런트 급수 자체를 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법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함수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꼭 따야 되는 그러한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미분기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미분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치곡선과 정치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분계약이라는 것은 클라인의 말을 빌려온다면 기하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하학은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것이 미분계약은 우리가 그 해석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뭐가 다를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정의역이 평평한 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곡선과 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곡선과 곡면을 이해하는데 통상적으로 정의역이 1차원일 때 정의역이 2차원일 때의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1차원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공역이 몇 차원일 때의 문제로 보냐면 공역은 3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상에 이 둘을 합치면 4차원이고 이 둘을 합치면 5차원이에요. 그래서 평면상에 기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저 그래프 봤는데요. 그러면 그 그래프는 치역만 나온 것이지 정역과 치역이 공유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공역이 이제 얘가 3차원이다 보니까 이 곡선을 이해하는 데는 미적분학에서는 정역 1차원, 공역 1차원 또는 정역 2차원, 공역 1차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역이 전부 다 1차원의 문제다 보니까 곡률만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공역이 3차원이다 보니까 평면에서 벗어난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연률 또는 빛고입률 또는 2차 곡률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치 곡선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곡면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누가 뭐래도 가우스 공률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근데 이 가우스 공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률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벅공률을 이용해서 측지 공률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가우스 공률이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벅공률, 측지 공률, 그 다음에 이때 전공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때 전공률을 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가우스 보닛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한 80% 이상은 알고리즘 중심의 시험 문제예요. 80% 이상은.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개념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개념을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기하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고 추상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쪽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미분계약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되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최소한 알고리즘의 중심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교사임용 시험이란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할 때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80% 이상이 알고리즘 중심의 시험 문제고 알고리즘의 문제는 이미 해법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접근해달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억지로 그림을 그리려다 보면 오히려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참고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셔야 되지 이것을 갖고 평면상에 딱 그리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분계약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수론의 문제인데, 이 정수론 문제는 내가 앞에서, 1, 2학년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정수론의 문제는 한 문항 4점짜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현대대수학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대수학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이 내용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최근에 시험 문제는 한 문제로 정수론을 다루려다 보니까 여기서 제시한 내용들이 하나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부정방정식의 문제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나오는데 이 부정방정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정 방정식 자체가 도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난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페로마의 정리, 오일러의 정리, 중국인의 CRT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얘기한 겁니다. 차이니스 리메인더 시어렘으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중심으로 나왔고, 염분수의 문제나 페레방정식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출제는 되지 않았는데, 현대 수학에서 암호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정보 보호와 연관돼서 염분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법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막 증명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지 말고 여기도 알고리즘 중심의 내용이 정수론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속도감도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론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달리 한 문제의 질문지가 하나보단 2개, 3개 이상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현대대 수학의 중요한 배경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공간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서는 선형 사상에 대한 고유과 고유 벡터가 핵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유과 고유 벡터의 의미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내지 2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 누가 뭐래든 선형 사상과 고유과 고유 벡터가 핵심 이론이 돼요. 핵심 이론이 되는데, 이 핵심 이론이 과거에는 요 2개에서만 물어봤어요. 여기에다가 뭐 추가를 했다 그러면 행렬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행렬의 개념이 추가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 문제를 모델을 더 선형 사상이라는 모델을 스페셜한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스페셜한 것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정사형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직교 변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주는 문제로 내용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형 대수학이라는 것은 선형 변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되 좀 폭넓게 보시는 게 좋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론적 검증도 중요하고 알고리즘적인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현대 대수학인 듯 선형의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림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 대수학이라는 과목이 이 테이블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현대 대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군환체로 볼 수가 있는데, 군이라는 개념이 주어져 있다. 그럼 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군의 구조를 물어봅니다. 군의 구조가 핵심적인 이론이 돼요. 군의 구조가 핵심적인 이론이 되는데, 이 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을 찾는 훈련들이 중요하냐면 생성원을 찾는 훈련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생성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생성원 얘기하면 순환군만 얘기하는데, 순환군은 단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얘기고,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성원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생성원들 사이의 이것의 관련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그것들의 윗수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핵심 이론이 돼요. 핵심 이론이 되고, 이 핵심 이론을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다양하게 본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동형정리인데, 동형사상인데, 우리가 동형사상은 보존성이 있어서 준동형에 대한 개념이 주어지면서 준동형에서의 보존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동형이 주어지는데 1대1이라는 개념 또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은 이제 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분할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커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할의 핵심 되는 것, 준동형에서 커널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치역을 이해하실 수도 있고 정역을 다시 재해석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분할의 문제고 이것을 잉여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잉여군은 아무 때나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이 잉여군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규 부분군에 대한 개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군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내용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달라. 이것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줘야 우리가 이제 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것과 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환은 체로 가는 흐름이에요. 흐름이 돼서 이때 환에서 체로 가는데 이때 이 환은 두 개의 연산자가 있죠. 덧셈이라는 연산자와 곱셈이라는 연산자가 있게 되는데 덧셈이라는 연산자에선 군의 구조를 이루어요. 그것도 이제 덧셈군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다룰 때 이용되냐면 표수 개념 이외에는 이 덧셈 구조는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환에서는 곱셈이 반군만 됩니다. 반군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곱셈에 닫혀있다와 결합법칙 이것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닫혀있다와 결합법칙만 성립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됩니까? 이것들에 대한 곱셈의 항동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곱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가 두 개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인자의 문제가 얻어집니다. 이 영인자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냐면 영인자는 우리에게 그 소약 법칙을 소고 법칙이라고도 하죠. 소약 법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근의 유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보장시켜 주지 못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들이 뭐가 돼요? 유일성이 만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인자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게 바로 정역의 문제로 발전이 됩니다. 영인자의 문제로부터. 근데 이 정역은 유일성은 보장해 주는데 존재성은 보장을 못 해줘요. 그래서 해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시켜 주는 게 바로 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은 잉여 환이 핵심적인 내용이 주어지는 거고 잉여환을 만드는 개념이 바로 이데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데알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알 중에서 정역으로 가는 소이데알과 체로 가는 극대 이데알의 문제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바로 극대 이데알이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환에서 체로 넘어가기 위해서 곱셈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체를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라고 봤는데 정역이라는 개념에서 확장을 시키려고 했더니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개념 그거로부터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개념과 또 하나의 문제가 분수체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가 유리수체가 되듯이 체를 분수를 통해서 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체의 분수체를 만들었더니 도로 자기 자신이 되더라요. 그래서 분수체의 최대 약점은 정역으로부터 분수체라는 걸 만들 수는 있지만 체에서 더 큰 체를 만드는데 분수체로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바로 부정원 X를 통한 다항식환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 다항식환은 물론 유클리드 정역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낭 이데알 정역이 핵심이 돼서 이 유클리드 정역으로부터 극대 이데알을 가지고
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체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이때 이 극대이다를 만드는 건 다항이다의 정역에서 무엇이 만들어내 나가느냐면 기약 다항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기약 다항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판별하는 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개까지 나오고 상황에 맞춰서 판별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판별법을 반드시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야 확대체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지워져 있습니다만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커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 커널의 문제는 무엇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거냐면 바로 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지워져요. 하나의 근을 주어지고 얘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다항식을 찾는 문제가 주어지는가 하면 반대로 기약 다항식이란 걸 주어지고 하나의 근을 그 기약 다항식 하나의 근을 주고 나머지 근을 구하라는 문제를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체를 확장을 시키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그랬을 때 이 체라는 것은 보통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대체는 체이면서 동시에 얘가 벡터 공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체를 해석하는 것은 벡터 공간적 입장으로도 해석하면서 동시에 체로도 해석하니까 공부하시면서 이제 불편한 점들이 따르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확대체에 어떤 성질들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성질들을 지니고 있는 것의 첫 번째가 유한 확대체의 문제, 그 다음에 대수적 확대체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해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핵심 중에 얘네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갈루와 확대체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갈루와 확대체를 하는데 이 갈루와 확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중간체를 구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체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 중간체를 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온 게 바로 갈루와 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갈루와 군을 효과적으로 아는데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기약다항식과 얘네들이 매치가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수적 켤레원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단어들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와 같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시는 거고 저러한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교수님들이 대학 교육은 교사 임용을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말했던 것들이 충족될 수도 있고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항상 3학년과 4학년의 가장 큰 차이는 3학년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잘 안 되더라도 한번 자꾸 시도해보고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이 되는 거니까 시도를 해보시라는 얘기고 4학년 같은 경우는 교생 실습 전후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이제 그 여름방학 때 막 그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가 끝까지 거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거나 상담이 어려울 때는 항상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방법, 과목에서 어떻게 이제 남은 시간에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이 과목별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과목의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고 현대대 수학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증명도 들어가고 알고리즘도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대 수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대 수학은 개념과 알고리즘, 증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티치스파나 방문각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 더 답변을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상담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